자, 이항정리 뜻 자체는 항을 옮긴다 그게 아니고 그냥 두 개의 항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항에 대한 얘기. 이 단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계식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계식에 대한 이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정계식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배울 때 우리가 걔를 암기하고 쓰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야. 이런 건 사실 그냥 툭 튀면 나오는 거잖아.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런 것도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일반적인 전개식들이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전개가 되는지 이걸 다 일일이 내가 풀어헤치지 않더라도 이거를 원리를 알고 풀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단원의 목표고, 그리고 전기식을 만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게 이 단원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이 이항 정리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라고 하면 얘 어떻게 돼요? 지금 와서 이거 전개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전개하면 3a 제곱 b, 그리고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 헷갈리지는 않을 텐데,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식을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했는데 지금 이런 느낌이 들지 않니? 얘는 A가 3개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2개, 얘는 A가 1개. 그 대신에 얘는 B가 1개, 얘는 B가 2개, 얘는 B가 3개. 이래가지고 약간 나름 규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걸 파악하면서 쓰진 않죠. 그래서 이 전개식을 잘 묶는 인수분해를 잘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잘 풀어헤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단순히 그냥 계산으로 너네가 받아들였을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왜 이 전개식이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됐는지 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내가 좀 시켜줄게. 자, 봐봐. 사실상 이 a 플러스 b에 대한 3승이라고 쓰는 순간 얘 a 플러스 b를 몇 번 쓴 거야? 3번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 맞아? 자, 얘는 결국에 A 플러스 B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A 플러스 B 3번 그냥 뚜루룩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라고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얘 단순하게 전개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쓰는 기본 원리가 수영도에서 쓰는 거거든. 자, 내가 첫 번째 쓰는 이 식에서 전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A 또는 B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또는 B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A를 곱할 수도 있고 B를 곱할 수도 있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겠지. 아, 얘도 마찬가지겠다. A 곱할 수 있고 B를 곱할 수도 있고 그 다음도 A, B일 수도 있고 얘도 A랑 B일 수도 있고 얘도 A, B가 되고 얘도 A, B가 돼서 이렇게 쭉 곱해서 나열을 하는 게 전개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원리 자체는 내가 얘네 세 개 다 곱해져 있는 거 맞잖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A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A를 선택했다 치면은 결국 얘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볼게. 일단 A랑 A 곱해서 내가 이거 쓰면 A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A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얘는 구성이 B일 거고 얘 약식으로 쓴다 그러면 A제곱 B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전개된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봐봐. 3의 A제곱 B다라고 하는 건 얘가 사실상 A제곱 B라는 이 항이 실제 몇 개 있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3A제곱 B라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 거를 이걸 봤을 때 자,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들이 등장하는 순서는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A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A제곱 B가 된다는 거니까 얘랑 얘랑 실제로 같네? 이미 2개가 나왔어. 그러다가 자, 얘는 잠깐 두고 B랑 A랑 A 해가지고
BAA 보는 순간 뭐야? 이거 역시 이거 편한 대로 정리해버리면 A제곱 B가 되면서 A제곱 B가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지. 이거 어차피 다 곱한 거에서 마지막에 더하는 거니까 결국 3개 된다는 것까지 파악이 됐죠. 자,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도 좀 해볼 건데, 자, 얘는 어떻게 되면 A, B, B가 되는 건데, A, B 제곱이 될 거고, 얘는 B, A, B가 되겠네. B, A, B. 그러면 A에 대해 정리한다 치면 A, B 제곱이다. 자, 그리고 B, B, A야. 자, B, B, A를 봐도 등장하는 구성, 애들이 똑같죠? 사실 뭐 순서만 다른 거지. 그러면 얘는 A, B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독으로 나오는 애 B랑 B랑 B 밖에 없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B의 3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를 왜 다 힘들게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너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A 세제곱이라는 건 앞에 있는 이 개수가 1이야. 맞아? 그리고 A제곱 B라는 건 여기가 3이야. 그 다음 것도 3이고 그 다음 거 1이야. 이렇게 생략돼 있잖아. 이 숫자들을 왜 1, 3, 3, 3, 1일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경우의 수 조합에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봐봐. 자, 이걸 물리적으로 다 일일이 노가다 띄워보니까 A제곱 B, A제곱 B, A제곱 B. 사실상 A제곱 B가 3개가 나왔잖아. 근데 이게 왜 3개가 나왔는지를 생각을 좀 잘해봐야 돼. 지금 내가 얘 이렇게 썼다라는 건 얘를 구성을 해봤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가 A, A, B, A, B, A, B, A, A는 무슨 뜻이냐면 A는 2번이고 B는 1번이야. 근데 우리가 곱할 때 말이야. 이렇게 쭉 써가지고 선택되는 순서에 따라서 A, A, B, A, B, A, B, A, A 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등장을 했지만 사실상 이 순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제곱 B, A제곱 B, A제곱 B 해서 약식으로 우리가 나타낸 거잖아. 그럼 이럴 수가 있다고. 내가 얘네를 좀 끄집어내서 써보면 어차피 문자의 구성 자체가 내가 3제곱을 했다라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3번이라는 거야.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차피 A 아니면 B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A가 2번 나오고 B가 1번 나왔어. 그러면 얘를 배치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전 단원에서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던 거, 대운이는 모르겠지만 예선 혹시 기억이 좀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걸로 한번 써드릴게.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럼 전체 3팩토리얼에서 이거 두 개 똑같은 게 있으니까 2팩 이렇게 써주고, 얘는 3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구성을 한 다음에 얘를 다르게 배치하는 방법 3가지라서 3번 등장할 것이라서 결국엔 여기 3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표기하는 거야. 자, 근데 수학적인 표기로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봐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뭐가 좀 더 유리하냐면 그냥 조합 표현이 훨씬 더 깔끔하고 와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때도 결국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체가 그 원리 자체가 조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떨 수 있냐면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때 이 3칸 중에서 A가 들어갈 2칸을 선택한다고 치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니까 3C2라고 쓸 거야. 어차피 조합의 원리도 똑같은 거니까 이럴 수 있거든. 저 비어있는 이 3칸 중에서 B가 들어갈 한 칸, 그 3C1이라고 써도 여전히 같은 게 돼서 얘가 조합수의 성질 역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왜 앞에 3이 곱해져 있냐를 생각해 보면, 자, 이거 문자 구성 자체가 A랑 B가 되고, 이 안에서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또는 방법의 수가 이 앞에 있는 개수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럴 수도 있어. 자, 이 A 세제곱 같은 경우는 A랑 A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 일단 3개가 쭉 나열돼 있으니까 얘는 배치를 해봤자 어차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 돼가지고 한 가지야. 그래서 얘는 그래서 1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만 좀 다시 볼게. A, B의 제곱. 자,
얘는 문자 구성이 A, B, B 이렇게 있는데 얘를 배치한다고 치면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근데 얘 사실상 뭐를 쓰는 게 표기상 좀 더 쉬워? 조합을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3C2를 쓰든지 3C1을 써도 괜찮고 이거 역시 세 가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얘가 전개가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 이 내용이 약간이라도 좀 납득이 됐다 치면은 너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항 정리니까 항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세제곱을 한다고 치면 세제곱의 의미는 이런 거야.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몇 번 있는 거야? 세 번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자, 얘는 선택의 기회가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자는 A 아니면 B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분류를 좀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눌 건데, 지금 A만 세 번 택할 수 있고요. B만 빵번 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 뭐야? A에 해당하는 A 세제곱에 해당하는 애 거고, A를 두 번 택했다고 치면은 B는 자동으로 전체 내가 세 번 택해야 되니까 안 택할 순 없어. 매번 뭐를 택해서 전개를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한 번이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한 번이라고 치면 얘는 두 번이 될 거고, 얘는 빵번이라고 치면 B가 세 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 중복조합 했을 때 그 했던 것처럼 지금 네 가지 케이스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니?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A랑 B라는 서로 다른 두 종류 문자 중에서 나는 실제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택한 거야? 세 개를 택한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2H3이니까 얘는 4C3이니까 그래서 얘는 네 종류인데 이거 외우지 않더라도 쭉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셔야 될 건 이 전개식에 대한 이해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볼게. 뭐 외우고 있겠지만 A 플러스 B의 만약에 4제곱이야. 자, 이걸 보고 가져야 될 너의 사이즈는 뭐냐면 얘 선택 몇 개야? 선택은 4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4번 뽑았다고 치면 얘는 빵번 뽑혀야 돼. 자, 이거 힘들겠지만 너도 다 따라와야 돼. 자, 얘 3번이면 몇 번이야? 한 번이야. 얘 2번이라고 치면 얘는 2번 당연히 뽑히겠지. 얘 한 번이라고 치면 얘는 3번 될 거고 얘가 0번이면 얘는 당연히 4번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할게. 자, 집중 잘해. 자, 그러면 내가 구성을 해볼 건데, 지금 A만 4번 내가 딱 뽑은 건 머릿속에 A 이렇게 뽑힐 건데, 지금 곱하면 A 4제곱이지. 근데 A 이거 배치하는 방법수 몇 가지야?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 조합으로 쓰자. 자, 4번을 선택 기회 중에서 내가 4번을 썼으니까 4에다가 A의 4제곱이야. 그리고 표기를 하나 더 할게. B는 뽑지 않았으니까 0번.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 맞아? 자, 그 다음 A에 집중해서 A를 3번 뽑았어. 그럼 얘는 4C3 중에서 A의 3승, B의 1승인데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서 B가 있으니까 같은 A가 3번이 있고 B가 한 번 있어. 그럼 얘를 배치하는 방법수는 4C3 또는 4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지만 야, 이거 근데 계속 팩토리얼 쓰기 너무 힘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다시 말해줄게. 얘 배치하는 방법수가 어, 얘 팩토리얼 쓰기가 되게 귀찮잖아. 그렇지 않니? 얘 배치하는 방법수는 4C3 아니면 4팩토리얼 아니면 3팩토리얼인데 팩토리얼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자, 그냥 조합 쓰자라는 거고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해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얘 구성이 AABB지 얘 배치하는 방법수 어떻게 돼? 4C2가 될 거라서 4C2에다가 A 제곱에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A 한 번, B 세 번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4C1에다가 그 다음 거는 규칙 보이지? 마지막 거는 A 빵번 B 네 번이야. 자, 그럼 네 번 기회 중에서 A 선택 안 하는 거니까 4C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A의 빵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규칙적이지?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봐보자. 얘가 4일 때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일 때 3이 되고, 2일 때 2가 되고, 얘 1일 때 얘 1 되고, 얘 0일 때 얘 0이야. 자, 근데 이거 규칙 맞춰서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얘 보는 순간 A가 4번, B가 0번이니까 4번의 기회 중에서 A만 4번 뽑았으니까 4C4를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개수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A 세제곱 B의 1제곱이니까 4번 기회 중에서 A 3번 뽑았구나. 그래서 4C3이구나. 얘는 가지수 총 4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분배해서 이렇게 전개가 될 건데 여기서 너가 봐야 될 건 조합수의 성질 중에서 알고 있을 것 중에 하나가 NCR이랑 NCn-R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지만 똑같은 식이잖아. 어쨌든 내가 쓴 이 식은 선택을 할 때 A가 몇 번 택해졌냐 이거에 집중한 식이야. 맞아? 근데 결국 내가 선택 기회가 4번밖에 없으니까 A를 몇 번 딱 택하면 당연히 B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몇 번 택해지겠지. 맞아? B는 자동 결정이잖아. A를 선택하면. 그럼 식의 안목상 이럴 수도 있어. 예. 이래도 괜찮아. 4C4랑 똑같은 게 4C0이죠. 4C0에다가 A의 4제곱, B의 0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이제 이 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아, 이게 A에 주목한 게 아니라 B에 주목했구나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C1에다가 자, A의 3제곱, B의 1제곱. 그러니까 A랑 B 중에서 얘는 어디에 집중해서 식을 쓴 걸까? B에 주목해서 문자를 썼다라는 거야. 자,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나서 4C2에다가 A제곱, B의 제곱. 얘는 똑같지. 그리고 4C3에다가 얘는 A의 1제곱, B의 세제곱. 얘는 4C4에다가 A의 0제곱, B의 4제곱 해도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너가 결론 지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걸 보고 이 생각만 하면 돼. 아, 전개가 빡 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규칙성을 따라서 나오는구나. 라고 너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할 것 같아.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A 플러스 B의 3승, A 플러스 B의 4승도 지금 우리가 해봤잖아. 근데 A 플러스 B의 N승도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렇게 쓰고 당연히 이 N은 뭐야겠어? 자연수여야겠지. 자, 그렇게 치면 이 전개식의 도- 그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A 또는 B밖에 없겠지. 근데 나한테 이 N제곱이라는 건 선택 기회가 몇 번이라는 거야? N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N번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문자를 A에다 좀 집중을 해보면, 자, 얘를 내가 만약에 N번 뽑았다고 치면 B는 자동으로 몇 번? 0번 뽑히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N-1번 뽑히면 얘는 한 번이야. 자, 이거 직접 다 써봐, 너네들도. 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n-2번이면 얘 2번 되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은 얘가 빵번이면은 얘는 n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식 지금 2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어. 자, 내가 A라는 문자에 주목해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다고 하면, 자, NC, N에다가 A의 N제곱, B의 0제곱 이렇게 될 거고, NC N-1에 A의 n-1, B의 1제곱. 자, 그리고 나서 NC n-2에 A의 n-2, B의 제곱. 자,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NC 0에다가 A의 0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얘를 조합수 자체를 B에다 주목해서 쓴다고 하면 NCN과 똑같은 거는 NC 0에 A의 n제곱, B의 n제곱. 아, B의 0제곱이겠네. 미안. 자, 얘는 NC1에 A의 N-1에 B의 1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쭉 가서 계속 쓸 수 있는 건 뭐 똑같이 나오겠지 뭐.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더하기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얘를 수학자들이 압축시켜서 쓰는 표현이 있어. 어, 재수없어 이러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 뭐냐면 얘 좀 편리하게 적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문자가 변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이 n을 지금 다 어때? 다 똑같아. 왜? 전체 선택 기회가 몇 번이니까? n번이니까. 그런데 다 어차피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고 문자 나름대로 규칙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자, 얘가 지금 변하는 숫자가 되니까 NCR에다가 자, A 놓고 얘 R승에다가 B의 n-r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다. 이렇게 써버리면 자, 얘 일반적인 전개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자, 얘랑 같은 게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자, 얘는 A에 주목한 거지. 근데 이제 B에 주목한다고 치면 NCR에다가 A의 n-r 제곱, B의 r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쭉 전개해 나갔을 때 얘 보고 너가 생각했으면 하는 게 얘 외워서 쓰지는 절대 마. 외워서 쓰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냥 부를 때 지금 이 친구 있죠. 얘를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얘를 일반항.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개를 일반적으로 했을 때 NCN, NCN-1, NCN-2, NC0까지 나오는 이 모든 값들을 우리가 부를 때 얘네 다 묶어서 우리는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이항계수는 결국에 전개를 했을 때 구성되는 방법 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배치하는 방법 수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직관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 3승 B 1이라고 하면 어떤 걸로 할까? 자, 얘를 보자. 이건 무슨 뜻일까? A 3승 B 1.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왜 안 적혀? A 3승 B 1이라고 하면 잠깐만, 얘들아. 펜이 안 적히는데? 그래서 펜이 안 적힌다? 이상하게. 자, A 세제곱 B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보이는 거 있지? 잠깐 나 펜 잠깐 붙이는 동안 내 말에 답해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자, A 세제곱 B 1은 얘는 전체 기회가 4번일 건데 A가 3번 뽑힌 거 맞아? 그럼 4C3 그 4C 자체가 이항계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 없죠? 자, 그래서 어 내가 지금껏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이거 요약한 거에서 각 항의 개수 NC0부터 NCN까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항 개수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거 기억 꼭 하시길 바라고. 펜이 안 나오네. 자, 기본적으로 NCR하고 NCN-R은 똑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두 가지 보여준 게 A에 주목해서 이항계수를 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 밑에 것처럼 B에 주목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뭘 쓰든 크게 무리가 없고 상관이 없어. 네 편한 대로 쓰면 돼. 자, 근데 실제로는 NCR의 R에서 잠시만 얘들아. 주목하는 문자를 잠깐만 좀 나름 다시 지금 끊었다 가서 아까 중간에 끊겼을 텐데 실전에서는 NCR의 R이요. 이거 주목하는 문자의 지수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일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뭐 A 플러스 B의 10제곱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A 6승을 구하고 싶어. 그럼 A 6승이면 당연히 B는 4제곱이 되겠지. 이거 개수를 구하거나 이항계수 구할 때는 6번이고 4번이니까 여기다가 10시 6이다. 이렇게 주목하는 문자에 대해서 바로 써버리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기가 편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B에 주목하면 10C4에다가 얘는 A의 6제곱, B의 4제곱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자, 이거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왜 주목하는 문자에 좀 더 맞춰서 쓰자고 하냐면 이 단어는 어차피 이따가 확률 가서 독립시행 나오거든요.
그리고 통계 이항분포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하게 식을 계속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동으로 식을 좀 바로바로 쓰려면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가 좀 주의할 것 좀 말해줄게. 우리 이항계수랑 계수는 좀 다른 거거든? 근데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자, 예를 들어 2x-1의 5제곱이라고 쓰자.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이거 전개할 수 있겠지. 배웠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관심 가질게. x의 4제곱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자, 근데 여기 식 봐봐. 얘는 1차 식이고 얘는 상수죠. 그럼 상수는 곱해봤자 차수가 바뀔 일이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4제곱이라는 건 얘가 4번 뽑히고 얘가 한 번 뽑힌 거니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자, EX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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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EX 4번 뽑았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은 한 번이 뽑힐 수밖에 없지. 왜? 전체가 몇 번이니까? 5번이니까. 근데 아까 했던 대로 이럴 거예요. 지금 5번의 기회 중에서 아, 얘가 4번이구나 라고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얘 어떻게 쓸 수 있어? 5C4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EX가 4번 곱해질 거고 마이너스 1이 한 번 곱해질 거니까 얘가 x 4제곱의 구성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용어를 좀 분리를 해보면 자, 이 5C4에서 얘 자체가 이항계수예요. 그래서 이항계수는 직관적으로 수학적으로 약속한 거야. 아, 이걸 보고 얘는 전체 5번 기회 중에 어떤 요소가 EX가 지금은 자, 4번 뽑혔구나. 바로바로 알기 위한 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수 있지. 개수라는 건 문자 앞에 문자를 제외한 숫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 전개를 한다고 치면 이러거든. 자, 5C4에다가 자, EX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있고 x의 4제곱이 와. 그리고 문자만 남겨두고 숫자 이렇게 앞에다 쓴다고 하면 이만큼 다 합쳐서 우리가 개수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외울 건 아니야. 그냥 개수라는 건 보통 하는 것처럼 문자 앞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보자는 거고 이항계수는 이 항을 구성하는 방법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구성이 이런 상태일 때 얘 배치하는 방법수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직관적으로 와 닿으시나요? 자, 이거 왜 귀찮게 일단 다 정의를 하냐면 오시사라는 값만 보고도 전체 선택하는 기회가 5번이고 그중에 내가 몇 번을 뽑았다는 거야? 4번 뽑았다는 걸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야, 그냥.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 예제 문제를 사실 지금 이걸 듣고 나서 좀 개념 원리 문제를 솔직히 바로 풀어봐라 라고 하고 싶긴 한데 일단 개념만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문제 푸는 거는 개념 원리랑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지금 내가 문제를 몇 개 내줄까 아니면은 개념 설명을 아예 끝내줄까? 태훈아 너가 말해봐. 아, 그 카톡으로 해도 돼.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개념을 위주로 지금 짜라락 일단 다 끝내줄까? 이항계수에 대한 거 아직 그 개념 설명이 완벽히 끝나진 않았거든? 근데 아니면 지금 내가 설명을 했잖아. 이걸 좀 바로바로 연습할 수 있게 좀 그걸 해줄까? 예제들을 좀 들면서 해줄까? 아니다. 그냥 저, 예제 들어줄까? 저 근데 그 어, 그냥 이항계수보다 그 어, 이항계수 활용 파트 있잖아요. 어. 이항정리 활용 그 파트가 좀 더 어려워요. 아, 그래? 근데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줄게. 어차피, 근데 어, 설명하고 끝내자. 12시 맥시멈 10분 안에 내가 컷 칠게. 근데 개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정계식, 이게 활용 파트인데, 자, 이거 포인트 잘 잡아야 되는 게 전개한다는 게 사실 고민이 없어, 이제는. 맞아?
근데 오히려 전개가 되어 있는 식을 거꾸로 어떻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1 플러스 x의 n제곱 형태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 자, 여기서 내가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 1 플러스 x의 n제곱은 실제로 전개를 한번 해보자. 자, 얘 전개를 할 건데, 얘 1이란 숫자 있지? 이 1이란 숫자는 이럴 수 있어. 내가 n번의 전개를 해서 n승을 쫙 한다고 하면 결국에 얘는 0번부터 n번까지 다 뽑힐 건데, 자, 1의 0제곱이나 1제곱이나 1의 2제곱이나 1의 n제곱은 다 뭐가 될까? 그냥 다 1이 되지. 맞아? 그럼 전개를 하더라도 1이 드러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1은 주로 생략을 하니까. x를 1x라고 보통 안 쓰잖아. 그래서 이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써보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을 내가 전개를 하는데, 자, 조합수들이 계속 나올 거고 이항계수가 나올 건데 nc 0부터 나오니까 내가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돼. 자,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만, 자, nc 0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 x 주목해서, 자, x가 0번 뽑히면 x 0승이야. 자, 이 x 0승도 1이기 때문에 안 써, 보통은. 자, 그 다음 뒤에는 1의 n승. 이렇게 나오지만, 자, 어차피 이 값들이 결국에는 1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식을 깔끔하게 쓸 때는 1을 표기하진 않죠. 왜? x나 1x나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nc1의 x의 1제곱 그리고 nc2의 x의 제곱 그리고 1은 다 생략할 거야. ncn의 x의 n제곱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이 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도구로서 많이 이걸 쓰냐면, 자, nc0부터 nc1 그리고 ncn까지 NC2도 있고 모든 이항계수가 다 일단 등장하잖아요. 자, 여기서 너가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자, NC0부터 NCN까지 몽땅 다 등장하잖아. 저 몽땅 등장하니까, 자, 여기서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보고 감지를 할 게, NC0부터 NCN까지 빠짐없이 나왔다라는 건 전개를 했을 때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다시 말해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온 건 얘네를 전개했을 때 상태가 됐다고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겠다. 상태가 됐다,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리고 봤을 때 얘가 분명히 전개를 했으면 항이 두 개인 상태에서 이렇게 전개를 했을 텐데 문자가 딱 하나씩만 나온다고 치면 이 생각을 해야지. 얘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1이나 마이너스 1이 생략이 되었구나. 자, 이걸 좀 써줄게. 자,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야. 목표가 여기서 뭐냐면 내가 식을 간단히 하는 입장에서 얘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는 전개식을 거꾸로 뭐 하자는 거야? 인수분해 해나갑시다 하잖아. 맞아? 이거를 인수분해 하자가 이게 활용의 목표인데, 자, 풀어져 있는 걸 거꾸로 인수분해 하자. 이건데, 내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을 하면, 자, 포인트 잘 잡아야 되는데, NCR의 X의 R제곱의 합이라는 게 있거든? 자, 모든 항이 다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로 되는 걸 볼 거니까, 자, 방금 말한 것처럼 NC0부터 NCN의 X의 N제곱까지 몽땅 다 나와 있는지 너가 체크해야 돼. 왜? 0부터 N까지 다 나와야지 얘는 전체를 전개한 거니까. 근데 경계를 특히나 주의해야 돼. 자, 이 NC0 봐봐. 얘를 생각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 그리고 N번째는 마지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식에 대한 안목이니까 이럴 수 있어. 자, NC R의 X의 N-R승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뒤에 뭐가 생략이 된 거야? 1이 생략이 된 거야. 근데 얘가 N-R이고 난 전체 N번을 뽑았으니까 1에다가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얘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긴 하지만, 자, 얘가 1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잖아, 보기에. 그래서 이 문자에 맞춰서 조합수를 바꿔버리면 돼. 어떻게? NC, N-R량 얘는 똑같지? 그거에다가 X의 N-R제곱, 1의 R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드러난 문자가 X의 반영이 되게,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는 게 보기가 좀 더 좋은 형태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전기식이 플러스만 나오진 않아. 간혹 가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계속 나타난다고 치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결국에 마이너스 1 때문이야. 자,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라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1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과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수 파트를 홀수와 차수, 그 짝수항으로 나눠서 써지거든요. 교과서를 보면 개념 원리도 그렇고 개념 원리 교재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NCR의 X의 R제곱인데, 자, 이 R 값이 홀수야. 이 R이 홀수라고 치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좀 기분이 불편해. 그래서 이럴 수 있거든? 얘가 홀수면, 어차피 마이너스 1에 홀수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NCR에다가 얘 마이너스 X의 R승,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좀 깔끔하게 놓는 게 좀 더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어. 자, 만약에 R이 짝수야. NCR에 x의 r제곱 이렇게 있고, 자, 이 r 값이 만약에 짝수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의 짝수는 플러스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식 정리하고 마이너스를 밝힌다는 입장에서는 ncr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x의 r제곱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써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이 마이너스 x를 써서 내가 전개식을 쓸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x가 아니라 1 마이너스 형태, 1 마이너스 x 형태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 자, 너가 의심할 건 이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난다고 치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럴 때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x랑 관련된 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거 막 써가지고 외워봐도 쉽게 의미가 없어. 그냥 식 보고 관찰한 다음에 너가 묶을 수 있겠구나 그런 안목이 있으면 좀 좋거든. 항상 전개하는 게 더 쉽고 인수분해하는 게 좀 어렵잖아. 그래서 식의 형태를 딱 인지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묶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걸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예를 좀 들어줄게. 자, 먼저 자, 나는 연습하자는 거야. 외우지 말고. 자, 10시에 1이 있고 곱하기 2라고 돼 있다고 해보자. 이거에다가 10시에 2의 제곱 그리고 10시 3의 2의 세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쭉 가서 10시에 2의 10제곱까지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봐야 될 거. 자, 얘가 1일 때 2의 1제곱 이렇게 바꾸면 2를 한 번 택했구나.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자, 그리고 얘는 2가 되니까 얘는 2를 두 번 택했고요. 얘는 3이 되니까 3이 세 번 택한 거고 2를. 자, 얘는 이렇게 되네. 이 식 괜찮지 않나? 아니지. 사실 뭐가 없는 상태야, 얘는? 0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뭘 추가해야 되냐면, 자, 봐봐. 이 식을 완결을 지은다고 치면, 자, 10시 0에 2의 0제곱이 들어가야지만 전개식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항정리고, 이항정리 그냥 전개한 거잖아. 얘 사실 이렇지 않나? 그럼 뒤에 뭐가 없는 것 같아. 없는 식이 뭐야? 1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짝을 좀 맞춰보면, 얘는 1의 9제곱이 될 거고, 얘는 1의 8제곱이고, 얘는 1의 7제곱이고, 자, 이렇게 막 전개가 쭉쭉쭉 될 건데, 어차피 1의 8승이든 7승이든 다 1이지 의미가 없다는 소리고 자 여기서 내가 원래 원했던 이 값 전체는 자 전체는 10승일 거야. 근데 2 더하기 1에 10승이다 이렇게 쓰시고 내가 원래 없었던 얘를 추가로 넣은 거니까 10시 0에 2의 0승은 1이니까 얘를 딱 빼주면 얘는 3의 10승 빼기 1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게 식을 묶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경계값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걸 잘 보셔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 0에서부터 0이 있냐 없냐를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5시 0에 3의 5제곱 5시 1에 3의 4제곱
5C 2의 3의 세제곱. 5C 3의 3의 제곱. 자, 5C 2의 3의 1제곱. 그리고 나서 뭐로 할까? 아, 미안. 4구나. 5C 5야. 자, 여기서 생략된 걸 잘 찾아야 되거든? 우리 이항계수부터 보자. 자, OC0, OC1, OC2, OC3, OC4, OC5 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어떤 전개식의 형태는 무조건 맞아. 그리고 나서 약간 좀 기분이 불편한 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바꿔드리면 얘를 얘 5잖아. 그러면 드러난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좀 더 유리하니까 얘를 OC5의 3의 5제곱으로 바꾸세요. 그래도 괜찮지? 자, 그리고 밑에 거도 똑같이 OC4의 3의 4제곱 그리고 OC3의 3의 세제곱. 지금 짝이 딱딱딱 맞지? 그럼 직관적으로 3을 5번, 3을 4번, 3을 3번 바로바로 드러난다는 거고, OC2에다가 3의 제곱, OC1에다가 3의 1제곱, 그리고 얘는 OC0에다가 3의 0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플러스밖에 없어. 마이너스의 존재는 없을 거니까 얘는, 아, 오케이. 얘는 1의 0승, 1의 1제곱. 자, 이게 생략이 다 된 거야. 결국 얘를 묶어준다고 치면 얘는 3 플러스 1의 5승이다 하면서 4의 5승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큰 무리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쌤, 그럼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당연히 아니지. 매번 안 그래도 되고, 난 실제로 어떻게 푸냐면 이걸 보고 어차피 얘 OC0부터 OC5까지가 다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생략된 것들은 당연히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런 거밖에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야. 1의 0제곱, 1의 1제곱, 1의 2제곱, 1의 세제곱 쭉 가서 3, 자, 얘는 3의 0제곱, 1의 5제곱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다. 생략된 이유는 얘를 보고 바로 어떻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돌릴 수 있는 거지. 맞아? 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까 세 번째 배웠던 거, 자, 이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잘 집중해서 봐봐. 마이너스 OC0. 좀 불안하지? 마이너스 붙으니까. 자, OC1에다가 3의 4제곱, 빼기 OC2에다가 3의 세제곱, 그리고 나서 OC3에다가 3의 제곱, 마이너스 OC4에다가 3의 1제곱, 더하기 OC5다. 라고 하면 자, 처음에 관찰 포인트는 뭐냐면 이항계수를 잘 봐봐. 자, 얘 보니까 OC형부터 OC화까지 다 나왔으니까 일단 전개식에서는 세이프야. 안전해. 근데 내 기분을 거스르는 건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 자, 이게 좀 내 기분을 불편하게 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맞추면 돼. 자, 아까 설명드린 틀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서 좀 겹쳐서 쓸게요, 제가. 얘가 5지. 얘를 5로 바꿔. 얘 4지. 4로 바꿔. 얘 3이지. 3으로 바꿔. 얘 2니까 2로 바꿔. 다 이항계수 성질 때문에 다 똑같은 거야. 자, 얘는 0이 되겠지. 그럼 3의 0승까지 이렇게 써버리세요. 자, 그럼 이제 너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있잖아. 근데 얘를 보니까 이 홀수야. 마이너스 밖에 나와 있으니까 3을 뭐로 바꿔도 괜찮을까? 마이너스 3 집어넣는다 치고 씩 한 번 더 써드리면 얘는 5C5의 마이너스 3의 5제곱. 자, 뒤에 생략된 건 뭐 1의 0제곱. 괜찮죠? 자, 그 다음 거. 자, 얘는 플러스니까 5C4에 자, 마이너스 3의 4제곱. 플러스 똑같고. 자, 그 다음 얘는 플러스로 똑같고 5C3에다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리고 1의 제곱. 자, 등등등 쭉 가서 마지막에 5C0에다가 마이너스 3의 0제곱에 얘는 1의 5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괜찮아. 그럼 너가 선택된 숫자가 마이너스 3이 5번, 마이너스 3이 4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5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니까 이거랑 똑같아지겠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느낄 건 아니고, 자, 관찰 포인트는 이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형부터 NCN까지 몽땅 등장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1 또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될 가능성이 있거든. 자, 근데 얘처럼 뭐 어, 어. 자, 1 또는 마이너스 1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얘처럼 플러스만 쭉 나온다고 치면 그냥 짝수만 맞춰가지고 가시면 되고
근데 마이너스 1 있다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어딘가로 편입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면서 식을 거꾸로 묶어내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